네, 오늘 장의 중요한 이슈 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울투자증권 김성준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과 미국의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증시에서 조선주 주가가 일제히 날아올랐는데 조선주 회속 순환 기대도 될지 김성준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게 바로 조선업종이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화 이후에 주가가 크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언급됐던 내용들 보면은 세계적인 군함 그리고 선박 건조 능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거기에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정비와 같은 그러니까 MRO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과 관련된 이제 언급을 통해서 관련 종목들이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먼저 이제 세계 그 군함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HD 현대중공업 과 하나오션 이 두 회사가 거의 양분해서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MRO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회사,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처음으로 그 미 해군의 함정 그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나오션도 같은 이제 자격을 지금 취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MRO 관련해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최근에 이제 모 회사와 MOU를 MRO 관련된 사업을 진출을 위해서 또 체결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국내 조선사와 함께 하나 시스템도 같이 또 이렇게 관련된 사업을 영역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중국의 선박들 중에서 대략 4척 중에 3척을 중국이 수주할 정도로 중국의 수주가 많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물론 여전히 중국이 최근에 수주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트럼프의 집권 시 중국에 대한 이런 제재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을 제외한다면은 이제 대안으로 사실 국내 조선사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물론 일본이 여전히 그래도 10%대 점유는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이 두 회사를 빼놓고는 이제 관련된 사업을 지금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업이 그렇게 크게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MRO 관련해서는 연 20조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시장인데 관련해서 이미 이제 상반기에 한화그룹이 미국의 이제 필리조선사를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 6대4 비율로 인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또 하나그룹은 또 추가적으로 미국 내 조선소 인수도 좀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의 조선사가 사실 실적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가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더 이제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그런 영역도 있을 거다라는 기대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선업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기대감은 클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어제 주가 21% 급등한 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오션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선주는 일찌감치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이 국내 조선 사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이번에 통화 내용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와 반도체법 등의 연속성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자,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배터리 지킴이 우리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IRA 관련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동안 IRA법 절대로 없어질 일이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얘기가 아직도 언론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정말 오랜만에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시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IRA랑 칩스법일 거예요. 근데 칩스법 여러분들 처음에 누가 빌드업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1기 때 빌드업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빌드업 시작하고 그게 시행을 바이든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전 이 자료는 어저께 제가 밤 기준으로 CNN에서 따온 자료인데 미국의 대선 각 주별로의 이제 승리 관련된 자료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부분인데 저희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준 지역이 있어요. 참고로 모두 공화당이 승리를 했고요. 일단 노란색 원 같은 경우는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K배터리 주요 생산 지역입니다. 오하이오주, 테네시, 미시간, 애리조나주고요. 핑크색 같은 경우는 SK온의 주요 배터리 시설이
테네시, 켄터키주 그리고 조지아 1, 2 공장이고요. 마지막 파란색 원은 삼성 SDI가 있는 인디애나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이 자료에다가 제가 그대로 검은색 동그라미를 쳤는데 검은색 동그라미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격전지 7곳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애리조나와 미시건주, 조지아주 여기에 우리나라 K배터리 공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주지사들이 우리나라 어쨌든 그 지역의 어떤 그 노동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 받아와서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쪽에 공장을 지어줘. 이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각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주지사들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다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공장을 땡겨왔는데 과연 이 지역에서 나쁜 혜택이 나올까?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논리는 그거고요.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시죠. 산수만 조금 하실 줄 알면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위에는 상원이고요. 밑에는 하원이고 오늘 새벽 6자 기준입니다. 일단은 상원 같은 경우는 60석 이상을 얻어야지 민주당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52석 정도로 이건 현재 완전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과반 의석수가 218석인데 현재 구도로 갈 경우에 공화당 같은 경우 총 221석을 차지할 것이다. 과반석보다 3석 더 많습니다. 근데 현재 공화당에서 IRA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이 18명이고 그중에서 12명은 난 죽어도 못해.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자, 의원 중에 4명만 이탈을 해도 폐기가 불가능한데 현재 18명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통과 못 되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미국은 의회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IRA 폐지는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고 칩스법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처음에 빌드업 시작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이걸 시행 못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바이든이 이걸 갖다가 이제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뭔가 법제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IRA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축소 혹은 좀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폐기한다 절대 불가능하고 마지막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세 번째. 그동안 공화당을 강하게 밀어준 화석연료 기업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그런 기업들, 선거자금 준 기업들이 다들 IRA 제발 폐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폐지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2차 전지주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매도세가 수요일에 비해서는 좀 둔화가 됐다는 점이었는데 과연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개장 후에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약바이오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수혜주로 좀 기대를 모았었는데 어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왜 이렇게 밀린 건지 투자 전략까지 남인호 소장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제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 하락의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관심 간 건 생물보안법 바이오 시큐어 액트입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는데요.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국 기업을 견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중국의 기업들 중에서 유전자 분석한다든가 또 임상 수탁기관 등을 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미국 그 국민들에게 그런 보안이 침투될 수 있다. 그걸 하원에서 막았던 겁니다. 찬성이 306표, 반대가 81표로 거의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이제 하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우리 한국의 바이오, 특히 삼성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좋은 주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포스트, 미국 국익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바람에 그 모든 수혜를 우리 한국만 다 받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보건행정 참모로 있는 트럼프 당선자의 그 케네디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미국의 FDA 식약의약청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폐지론을 몇 번 얘기했거든요. 이런 문제 등도 바이오 주가 하락의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이오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8대 산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반자철조화, 그 다음에 박은방이죠. 바이오, 금융, 방산입니다. 8대 업종 들어가죠. 그러니까 투자 비중은 약 10% 정도 내가 투자하겠다 그러면 10% 하시란 그 뜻입니다. 10%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좋아진다 이런 기대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었느냐 되지 않았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금년 연초만 해도 70만 원대 있던 게 지금 100만 원 넘었다가 지금 살짝 그 밑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종합주가지수에 비한다면 최근 바이오의 주가 상승은 꽤 좋았습니다. 그것도 조정의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모든 업종에서 그렇습니다만 바이오에서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대장주 예컨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또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알테오젠 이런 종목 쪽으로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약세는
대선 직후 기대보다 우려가 조금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모멘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어제 MSCI 지수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잠깐 속보 먼저 일단 보겠습니다. 네, KT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4,641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작년 동기 대비 4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영업이익 6천 원대까지 봤던 만큼 예상은 좀 밑돌았다는 점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네이버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전년 동기로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MSCI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새로 편입됐습니다. 아예 빠져나간 종목들도 꽤 있었죠. 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투자 전략 손창현 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MSCI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이제 세계 시장 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맥도날드의 빅맥 지수가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글로벌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MSCI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시장 지수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평가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편입은 매년 2, 5, 8, 11일에 11월에 3개월마다 4차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편입과 편출에 대한 효과는 결국 이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패시브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상장 지수 펀드 ETF 쪽으로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좀 중장기적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출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많이 좀 유출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MSCI 편입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좀 편입된 현대로템과 편출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그널이 한 3가지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가가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방산 관련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상장지수 펀드 관련된 MSCI 편입 관련된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부터 현재까지 한 5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MSCI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그 수급으로 상승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커져버린 그런 이제 편입 섹터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가치에 대한 것보다는 편승해서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걸 최근에 이제 편출된 종목들을 보시면 금양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가 2차 전지 관련된 작년에 좋았었던 섹터 상승으로 인해서 편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국내가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선진국 지수로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 지수가 되면은 이제 패시브 자금이 훨씬 더 큰 거죠. 규모 그렇죠.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시브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한 단계 좀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선진국 지수로 빠르게 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실적과 내년 전망을 중심으로 투자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증권사들은 어떤 종목들을 주목했을까요? 먼저 상향 조정 리포트로는 크래프톤과 파크 시스템즈, 스튜디오 드래곤과 KTNG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요. 하향 보고서로는 금호석유와 CS윈드를 꼽은 증권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개의 증권사들이 금호석유에 대해 분석한 가운데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했습니다. 긍정적인 업황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26% 하회한 651억 원을 기록하면서 아쉬운 단기 실적을 보인 점 주목했고요. 하지만 내년 영업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해리스 수혜주로 꼽혔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안에서 오늘 CS윈드에 대한 보고서 2개 발간됐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9만 1,000원으로 내려잡으면서 트럼프가 돌다리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지금은 그 돌다리 앞에서 트럼프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크래프톤 리포트부터 체크해보시죠. 대순증권은 오늘 크래프톤에 대해 올해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한 가운데 신작 레버리지 효과로 추가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41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앞으로는 시작 레버리지 효과가 주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짚었고요. 우선 신작 인조이가 더해지면서 내년 PC 매출이 전년 대비 30%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고 또 서브노티카2가 매출에 반영되면서 내년 콘솔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지스타에서 새로운 빌드를 선보일 예정인 점, 호실적에도 주가는 어제 시간에서 4% 하락한 점 투자에 참고해보시죠.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 보고서입니다. 드디어 스튜디오 드래곤을 향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DB금융투자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46,000원에서 55,000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903억 원, 영업 적자는 9억 원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거뒀지만 내년에는 작년 실적 수준만큼의 회복이 전망된다며 근본의 실적 발표를 통해 텐트폴 7편, 선판매 8편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제작비 가성화비 전략으로 내년 라인업과 실적 추정에 있어서도 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 등장했습니다. 어닝 쇼크에도 긍정적인 증권가 보고서 나온 만큼 오늘장 흐름 궁금한데요.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대신증권이 크래프톤 목표가를 올려잡았는데 골드만삭스도 크래프톤 목표가를 51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기존 목표가보다는 12% 높은 만큼 오늘 개장 이후의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트럼프의 미대선 승리에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업종은 앞서 전해드렸듯 IRA 보조금 폐지 우려에 급락을 보였는데 우려를 듣고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지 주가 전망 김성윤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IRA 폐지 없습니다. 소폭 감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더 투자해주면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명확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이겨야 되는 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K베이터리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미시건주, 조지아 그리고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텍사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주 쪽에 단 한 곳도 빠지지 않고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주지사분들 우리나라 기업 유치하시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진다? 미국의 대외적인 신뢰도 떨어집니다. 자, 보시면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CATL이 29.8%고요. LG엔솔이 16.1%, 비아디가 11.1%인데 CATL 조금 좀 인정하지만 비아디 같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점유율이 높은 게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가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현재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제재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 트럼프 후보에게 아주 대놓고 로비성 지지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죠.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본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당일날 이제 바로 나왔었던 그 결과인데, M7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 정치 기여를 했냐, 이거에 따라가지고 선거 당일 결과가 나와서 주가 등락률인데요.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화당 100%입니다. 근데 주가가 14% 넘게 급등했고요. 이거 바로 전 자료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화당 100%에서 오히려 상승률이 14.75%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공화당 쪽에 이제 그 정치 기여율이 제일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종가가 아마 0.3% 정도 이제 주가가 밀린 거로 마감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민주당이 많이 기여를 했냐, 아니면 공화당이 많이 기여를 했냐, 이것 따라가지고 선거 당일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완전 달라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도 아는 거죠. 확실히 공화당이 많이 지원을 한 쪽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뭔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게 들어간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사실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을 거죠. 근데 테슬라가 매출에 제일 중요한 구조가 뭐죠? 전기차죠. 근데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의 대장주가 어디죠? 테슬라입니다. 자, 그럼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조사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일단 모델 3와 모델 Y, 모델 X, 모델 S가
사실 파나소닉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LG 엔솔이 모델 3와 모델 Y, 그리고 CATL이 모델 3와 모델 Y 상대적으로 저가 모델에 이제 우리나라와 그 CATL이 들어가고 고가 모델에 파나소닉과 모델 S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뭔가 해결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LG 에너지 솔루션을 언급을 하면서 실제 테슬라향 4680 배터리 올해 생산되는 거 12월에 양산되는 거 전부 다 테슬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곤혹을 치른 벤츠 같은 경우도 LG 엔솔이 이제 46 시리즈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10년 동안 조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까지는 뭔가 싼 중국의 LFP에 눌려가지고 3원 개가 좀 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되게 좋은 말 있죠.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다시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놓고 지지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향 시장 파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생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신생 사업들을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규제를 해요. 근데 정부도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특히 10월 23일 날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각 주마다 나는 자율주행 이거 허가받는 거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재밌겠죠, 앞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 캐즘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의 격전지에서 고용 창출 중인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과연 나쁜 혜택이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많은 분들이 트럼프 때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자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료는 트럼프 1기 때 코스피 자료입니다. 근데 중간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했어요. 주가 많이 급락했죠. 근데 코스피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2,000포인트에서 최고치 3,000포인트가 넘어왔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50%가 올라왔어요. 중간에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지수를 눌렀음에도 50%가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됐을 때 안 좋다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사업가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걸 좀 딜레이 시켰잖아요. 그게 왜 딜레이 시켰겠습니까? 뭐 그 부분 충분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당연히 저는 내년에 이제 때가 올 거라 생각해서 지금 눌릴 때 매수하시라는 평소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결과는 뭐 쭉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 되면 테슬라는 뭐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테슬라와 관련 있는 LG 엔솔이라든지 요거하고 나머지 전체 뭐 SK 이노베이션도 있고요. 운이 있으니까 삼성 SDI 뭐 이거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접근해야 됩니까? 일단은 제일 유리한 거는 LG 엔솔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 대놓고 올 12월 달부터 4680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LG 엔솔이 사실 제일 선두에 있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사실 제일 처져 있는 건 삼성 SDI가 맞긴 맞는데 종목별로 좀 분할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이제 얼라이언스를 해가지고 지금 같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미국에 있는 완성차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은 오히려 미국이 우리나라를 과연 제재할 수 있을까? 그쪽 나라 회사와 같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괜히 불필요한 지식들 다 없애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제 건설주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되면은 뭐 전쟁이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종전 최소한 휴전 정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건설주에도 훈풍이 불 거다. 이런 기대들이 나옵니다.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새가 방앗간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제가 또 돌발 질문 안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혜은 앵커가 실망할 것 같아서 오늘도 돌발 질문 드립니다. 자, 이혜은 앵커님.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1번 많다, 2번 별로 없다. 어떤 겁니까? 저도 오늘 질문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소문난 잔치에는 원래 먹을 게 없다. 이게 명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곧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뭐 끝난 건 아닙니다. 내년 1월 20일 정오 12시 우리는 밤 12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인수인계되죠. 그러나 미국은 1월 20일 정오 오전 12시에 대통령 권한이 인수인계됩니다. 트럼프 후보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대통령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자, 일단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마무리되면은 이제 전쟁 복구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SOC 분야가 제일 눈여겨볼 텐데 우리 대한민국은 강점이 있죠. 문제는 뭡니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도 수혜를 볼 건데 뭐가 문제냐? 산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재정이 안 좋아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고속도로를 지어가지고 그
그 고속도로에서 수익이 나면 그 돈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주주들이 바라는 금년에 바로 수익 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건설업종, 8대 업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만일에 내가 건설업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5%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리 미국이 한국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어떤 건설에 들어간다 해도 분명히 미국은 자기 국익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하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종 올라야 된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엊그제 발표 나왔죠.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에서 그 SMR인가요? 소형 원전 수주 받은 거 이런 식으로 해당 기업의 어떤 건설업이 그 타겟이 돼가지고 수주했다. 이런 쪽으로 개별 기업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9월 말 기준 한국건설사의 해외건설 지역별 계약 현황을 좀 보면 중동의 5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동 정책 영향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클래시스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틱 전문 기업 클래시스가 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플랫폼인 볼륨어 수요가 실적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속해서 클래시스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김성준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3분기는 무난한 실적을 보였고요. 누적으로 해도 영업이익이 866억이니까 작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는 그런 수치가 좀 나온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다소 줄긴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루다를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비용이 좀 증가한 탓이었는데요. 기존의 51%대의 영업이익률에서 48.7%로 감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죠. 기본적으로 클래시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그 미용 시술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슈링크라는 이런 브랜드로 이제 5년 이상 70% 정도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그런 제품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좋지 못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사모펀드가 지금 현재 최대 주주인데요. 베인캐피탈이 매각을 한다라는 이슈가 한번 있었고 또 이제 이루다 합병 신주가 150만 주였는데 그게 이제 상장이 되면서 오버행 이슈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틀 전에 HPSP도 역시 이제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데 매각 추진하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클래시스는 매각 추진 소식에 주가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네요. 예, 좀 다르게 좀 반응을 했는데 이유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나가는 게 아니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 한 3배 났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입장에서 팔죠. 그렇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사실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팔아서 또 다른 회사 투자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빠르다고 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것은 좀 상당히 좀 저는 좀 많이 좀 의아했었던 그런 이유였는데요. 다행히 실적도 좋았고 최근에 기관들이 다시금 조금씩 유입은 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RF 장비, 볼륨어라는 장비가 올 4월에 미국의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또 이제 미국도 진출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더 점진적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휴젤도 있고 JSS 메디컬, 그거는 이제 상장 페이지 절차 밟고 있겠군요. 전체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다 좋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증명을 최근에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확실하게 미국에 먼저 진출한 회사들이 실적들이 좀 많이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좀 왜냐면 쌉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밸류에이션이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개장전 체크포인트 손창현 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미증시는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빅테크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그 MSCI 한국 ETF를 보시면 마이너스 2.8%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나마 한국 ETF 지수가 2.4%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동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코스닥까지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조금 상승이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급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매수를 진행하라는데 환율이 떨어지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자의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트럼프 테마주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효과를 지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 관련된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앨런 머스크 관련돼서 뭐 AI나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 항공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실적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나온 거 정리를 해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KT는 예상을 소폭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슈앤 전략,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